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는 총탄의 흔적이죠. 소련 상공에서 소련 전투기에 공격을 받아서 추락을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달고 최초로 우승을 일궈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동생통사 강동환TV입니다. 오늘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왔는데, 통일의 눈으로 춘천을 다시 보다 라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의 눈으로 서울을 다시 보다, 부산을 다시 보다, 제주를 다시 보다, 병영도를 다시 보다, 이렇게 4권의 책을 썼었는데요. 이번에는 5번째로 통일의 눈으로 춘천을 다시 보다 라는 책입니다. 지난 6월 25일 날 출간이 되었는데요. 6.25 전쟁의 3대 대첩이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낙동강 전투, 그리고 하나가 바로 춘천 대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6.25 전쟁 당시에 우리는 수도 서울을 3일 만에 함락을 당했습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왔던 북한의 인민군이 서울을 3일 만에 점령하고 진격을 멈춥니다. 그건 전쟁사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3일간의 진격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춘천 대첩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책에서 약 30군데의 통일과 관련된 장소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양 1교라는 곳인데요. 사진에 이런 모습이죠. 교각에 보면 총탄의 흔적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춘천으로 진입하는 북한의 탱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막아섰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때 당시에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는 총탄의 흔적이죠. 그런데 아쉬운 건 지금 여기에 어떠한 보존 시설이나 또 안내 문구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게 너무너무 아쉬웠고요. 또 춘천에 가보시면 다리가 3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다리 3개가 마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남북한의 모습처럼 닮았는데, 먼저 제일 위에 보이는 게 춘천 1교입니다. 1방향에 마치 남북이 서로 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고, 6.25 전쟁 때 총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바로 소양 1교죠. 그리고 소양 2교는 2개의 다리 교각이 세워져 있는데, 남한과 북한처럼 빨간색과 파란색 아치가 서로 마주하면서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3번째 지어진 다리, 바로 춘천대교는 아치형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마치 남북이 또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제가 했고요. 또 의미 있게 볼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애민보육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 애민보육원에는 지금도 울타리와 대문이 없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에게 구성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외부 세계와 단절되지 않다라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지금도 이 울타리와 대문이 없는데요. 전쟁 당시에 전쟁 고아들을 돌봤던 그런 장소입니다. 일본 와세다 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설립자 최병한 선생이 춘천시에 지었던 바로 그 보육원입니다. 그런데 이 최병한 원장님과 관련된 아주 슬픈 사연이 있는데요. 최병한 원장님의 따님이 최경애 씨라는 분인데, 최경애 씨에 대한 사연은 이 책 177페이지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강원대학교에 가보면 이런 추모비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최병한 원장의 따님인 최경애 씨는 이희령 대령이라는 분과 함께 미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국내로 귀국을 하는데요. 뜻하지 않게 소련 상공에서 소련 전투기에 공격을 받아서 추락을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1983년 9월 1일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바로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받은 부부 보상금 전액을 학교에 기증해서 지금 강원대학교에 비가 세워져 있고요. 또 춘천사범학교인데 지금은 춘천교대로 알려져 있죠. 여기에 바로 학도병들의 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학생의 신분으로 전쟁에 참전했던 그 학도병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이 비가 또 세워져 있는데요. 그 비 뒤에 보면 굴뚝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기숙사로 썼던 그 건물인데 지금은 다 무너졌고 굴뚝만 남아있는데, 이 굴뚝에도 여전히 총탄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장소죠. 또 이 외에도 에티오피아의 향기라는 곳이 있죠. 6.25 전쟁 당시에 유일하게 전투병을 파병했던 국가가 바로 에티오피아인데요. 참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가 바로 춘천에 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영화를 촬영했던 장소도 굉장히 많은데요. 분단을 소재로 했던 영화 길소뜸과 음마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 길소뜸의 촬영 장소가 이 한림대학교 부설병원입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장소인데, 이 한림대학교, 북한이 고향이신 분들이 월남해서 지은 학교인데요. 평안남도 용강에서 태어난 윤덕선 박사에 의해서 설립된 이 한림대학교인데요. 주춧돌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땅에 묻힐 주춧돌 노릇은 마다하고 대들보 역할만 하려 한다면 우리 민족은 올바로 설 수 없다. 나는 항상 이 민족을 위해서 땅에 묻힐 주춧돌이 되자는 굳은 결심을 오늘까지 잊지 않고 있다라는 주춧돌 정신, 그리 바로 한림대 건학 기념이라고 하고요. 이 외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가 많은데요. 춘천 가는 기차 경춘선에 대한 애환과 추억도 함께 볼 수 있는 곳이 있고요. 또 미군 부대로 사용했던 곳을 지금은 반환을 해서 아이들의 물놀이터 꿈자란 물정원이라는 곳으로 바뀐 장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한 곳은 바로 함기용 기념비인데요. 여러분들 함기용 마라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송기정홍은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에 참여했지만 1950년 4월 12일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했던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20살의 한국 청년 함기용이 출전을 해서 1위를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달고 최초로 우승을 일궈냈는데요. 이 함기용 선수가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국내로 귀국을 하는데 바로 귀국하자마자 6.25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과 비운의 마라토너다. 고향에 금이 한양하지 못하고 오히려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바로 그런 함기용 마라토너의 비가 춘천에 또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보시면 무명의 헌신이라는 춘천 평화공원의 이야기들, 또 청탄의 흔적인 소양교, 또 춘천을 품은 예수상, 중림동 성당이 있고요. 그리고 가수원길이라는 동요를 창작한 것도 바로 이 춘천에 있는 춘천교대 안에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까지 춘천을 늘 닭갈비, 소양강댐, 남이섬 이 정도로만 기억을 했죠. 하지만 춘천 통일의 눈으로 재해석을 하면 아주 색다르고 의미 있는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춘천에 가시면 이제 닭갈비만 드시지 마시고 통일의 눈으로 춘천을 재해석하고 이 장소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순간 희생 덕분에 오늘의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요. 그들을 기억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춘천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